아,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좀 복습하셨어요? 예. 복습했어요? 예, 하셔야 됩니다. 예, 복습만 하시면 돼요. 연달아 하면 좋은 게, 저는 저번 주 거를 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하루는 간다고 했죠? 그럼 이제 오늘 복습하면 좋죠. 근데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거듭하면서 되는 건데, 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죠? 용기, 지, 오. 오늘은 이제 요거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여기까지 좀 해야지 진도가 좀 맞출 수 있을 건데, 진도를 꼭 따지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잘 알고 넘어가는가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걱정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근데 역사적으로 왜 이게 생겼는가 보면은 땅이 있으면 우리들은 양껏 이용하고 싶잖아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제일 좋은 게 건축이죠. 토지를 이용하는 것 중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돌탑을 쌓는다라든가 철탑을 쌓는다라든가 이것도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뭐 제일 좋죠.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거 말고도 이런 여기 야산이 있는데 여기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들 이런 것도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법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제일 규제가 강한 것이 이제 건축입니다. 건축에서 규제하려면 뭘 일단 규제합니까? 우리 건축 보면 건축의 용도가 29가지 분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수십 가지가 있어서 다음에 천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축물들도 내가 원하는 걸 내 멋대로 막 하다 보면은 이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먼저 정해줘서 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이렇게 제한을 해줘야지. 제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만 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했더니 그럼 이제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유리하게. 꽉 채워서 건축하면 좀 유리하겠죠? 그죠? 꽉 채워서 내 땅을 다 이용하는 거죠. 방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다가 벽을 발로 차면 옆집에서 깨요. 이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니네가 건물을 짓더라도 토지, 땅을 덮을 수 있는 비율을 이만큼 해라 하는 것이 건폐율이죠. 건축물이 토지를 덮고 있는 폐가 덮는다는 말이에요. 은폐한다 이럴 때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 건폐율도 제한하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뭘 제한했죠?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뭘 제한했어요? 건폐율. 그래 이제 건폐율을 제한했습니다. 1800, 1900년 초에 했더니 이제 이 정도면은 나라에서 할 일은 다 했구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로 막 한없이 올려. 건폐율 위반 안 했죠. 여기에 대지에서 50%만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50%.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1층밖에 못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구나 했더니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한도 없이 올리는 거야지. 그래서 뭘 또 제한해야 되겠어요? 각 층 바닥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면적도 좀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용적률이죠. 그래서 건폐율, 그 다음에 또 용적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00%만 쓰세요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제한하니까 그럼 이제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네? 한없이 할 수 있죠? 한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5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20층도 할 수 있습니다. 50%를 쓸 수 있다는 거지 50% 쓰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5제곱미터만 해가지고 또 20층 짓는 사람이 있어. 안 되겠다. 높이도 그냥 직접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높이도 제한하는데 여기에 있는 높이 제한은 저층, 중층, 고층 이런 정도밖에 제한 안 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행위가 다양해지면 규제도 다양해져야 돼 이제. 그래서 새로 뭐가 생겨서 용도, 지구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예 높이를 그냥 직접적으로 고도지구 해가지고 여기서는 몇 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위가 다양해지면서 규제할 필요가 또 통제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아기 때는 통제할 상황이 별로 없어. 불에 가지 마라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나이 들수록 행위를 통제할 게 많아지죠. 행위가 다양해지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용, 건, 요, 이를 규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암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용도지 이게 왜 생겼다고요? 요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더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럼 건폐율이 50%인데 60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강화한 겁니까? 완화한 겁니까? 완화한 거죠? 또 40을 한다든가.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 말만 기억을 하면 돼요. 네, 이걸로도 안 돼서 또 다른 규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그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에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 표현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걸 다 완성시킬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62페이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은 용도지역 하는 말인데 의 보면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꼭 이용만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해서 보존할 필요도 있는 것들이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로 중복한다,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죠? 용기지에서 공부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보시고요. 64페이지에 보면은 용도지역이 쭉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칠판에다가 써놓고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마 거의 공법 시간에 이것들 뭐 악글 짜따서 외워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 이거 알게 되는 거. 저는 먼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더 또 자세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법률에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런 거 공부했죠.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지자체, 조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뭐가 법률에 있고 뭐가 명령에 있는가는 몰라도 되는데 들으면서 법책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들으려고는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법률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쓰는 것은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여기에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국회가 법률로서 용도지역은 이러한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더 세분합니다. 자세하게 가늘게 나눈다 이 말이죠. 관리지역은 이렇게 해서 나눴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해놓고 얘는 또 1종, 2종, 1종, 2종, 3종 그리고 녹지지역은 얘하고 비슷해요.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비슷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또 이하고 비슷한데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있고, 상업지역은 법률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파주에 학원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글자 통일이 진행 중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 중이다. 큰 통일 중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자, 이거를 꼭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용도지역이 있고 저 뒤는 이제 세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 세보면은 21가지인데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여기는 이제 대통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도 창원 같은 데는 공업지역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고양시 같은 데는 주거지역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도시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지방마다. 그래서 야, 여기 주상공로 여기는 조례로 추가해서 세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3년 전에 생겼습니다. 이제 나와요. 분명히 지문에서 올해. 관리지역은 아니고 어디만 도시지역만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원에서 전용공업지역도 1종 전용공업지역, 2종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창원시 조례로서 이제 생겼어요. 새로운 제도가. 이제 지문에 하나 나옵니다. 그는 지문에. 전에는 이 용도지구, 이게 이제 새로 변형된 게 용도지구라고 있죠. 이 용도지구를 법률에서 9가지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추가 세분이 됐어. 이제 여기도. 그리고 용도구역은 법률에 있는 개도시 수입 5가지만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거를 조례로서 추가 세분하고, 그러니까 법률, 명령, 조례 이런 체계가 있는 거고, 그래야 이제 그런 체계를 좀 들여놓으면 나중에 행위제한을 조례로 한다는 것 같더니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꼭 반드시 이해는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는 완벽하게 못해도 돼요. 하려고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2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조금 공부하는데 꼭 몰라도 상관없지만. 자,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것을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도시지역만. 주상공로. 그래서 주거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있다고 쳐요. 그럴 때는 전용 주거지역도 특일종, 특이종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근데 오늘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용도지구는요, 지역사정을 도울해서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만이 아니고 신설할 수도 있어요. 신설. 법률에 있고 명령에 있고 조례로 세분한다고 했죠. 근데 법률에 없는 거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도시 가면 전부 다 문화지구라는 것이 이 법률 37조 2항에는 없는 건데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안동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문화지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이 법률에는 없어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있지만 문화지구는 없는데 만들 수 있다고. 안동 하회탈 보존지구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다고. 용도지구로 조례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화 못합니다. 지자체가 자기들이 멋대로 만든 용도지구를 가지고 용도지역 행위자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완화시킨 걸 쓰게 되면 뭐냐면 국회가 제정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지자체 조례로 무산시킬 수가 있어. 완화시키면 안 돼요. 하회탈지구 해놓고 여기서는 뭐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완화시키면 안 돼. 이제 강화할 수는 있어. 이제 하회탈지구에서는 이런 걸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기서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더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용도지구로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설은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용도지구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조례로 신설은 안 되는데 요거는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뭐도 할 수 있어요? 신설할 수도 있다. 신설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지금 이 큰 틀에서 할 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좀 쉬워요. 근데 너무 지역적으로 할 때 공부하면 나중에 어디 있는가를 까먹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해를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있는데 억지로 뭐 도관농자, 주상공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류하는 거는요, 학계론에서 가끔 나옵니다. 도시적에 포함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관리지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뜬금없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외워드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 낮은 것들은 공법 시간 하는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만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런 강의 하는 걸 자꾸 보니까 장난하고 있다. 소꿉 어른이 다 됐는데 소꿉장난 하는 거야. 그것은 이제 그 정도는 훨씬 벗어나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공법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한 15점이나 2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40점 절대 못 맞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제 있고요. 그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여기는 이제 전용은 주거권이 가장 쾌적하게 보호되는 것이 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요구합니다. 양호. 그러니까 쾌적하고 조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중심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요. 위에 있는 건 계속 내려봤습니다. 위에 있는 거 계속 추가된다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중에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예요? 근린 생활시설. 네, 일종만 돼요. 이종은 안 됩니다. 일종.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한 것도 양호한 것보다 이제 편리한 걸 요구합니다. 편리한 거. 좀 편리해야 돼. 편리한 주거 환경을 꾀하는데 일종은 저층 중심이고요. 이종은 중층 중심이고 3종은 중고층 중심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되면서 여기는 교육시설, 노유자시설인데요. 2종과 3종은 높이는 다른데 허용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되면서 종교시설입니다. 준주거지역은 허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분필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법에서 써놨습니다. 29가지, 한 1000여 개가 있다고 있죠? 건축물의 용도가 안 되는 것들을 써놨어요. 네. 여기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허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안 되는 거를 전에 한번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켰는데 이게 완벽하게 암기를 해도 맞출 확률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허용되는 것들이 또 잔뜩 있고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린지역의 상업을 유치하게 한 것이다. 유통기능, 지역 간의 유통기능이다. 여기는 일반적인 상업이다. 이건 도심, 부도심이다. 이래서 설명 제가 따로 안 합니다. 국어시험이에요. 근린상업지역이 무엇을 유치하는가? 근린지역의 상권을 유치하는 거래. 다 찾잖아요. 못 찾아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읽고서 그럼 다 알 수 있어요. 시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법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움만. 근데 전용공업지역은 이제 공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거니까 과거에 처음 공업이 생겼을 때 매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공해성 공업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공업 기능의 그 원래 전통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해성 공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공부 안 하면 모르잖아요. 얘는 근린지역의 상업이다.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죠? 여기는 안 물어보고 얘는 물어봐요. 일반적인 공업 일반 공업종은 뭐 일반적인 공업이다 이러면 시험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얘하고 대비돼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유치하는 거다. 이래. 여기는 환경을 저해하는 거고 여기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업을 유치하는 거. 준공업지역은 이러한 공업 중에서 경공업을 위주로 하되 경공업은 기업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업기능, 업무기능 그리고 주거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일 허용되는 용도가 제일 많은 것이 중공업지역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왕십리로 다니는데 왕십리에서 성수동을 거쳐서 제가 이제 자양동으로 몇 번 걸어 다닌 적이 있었어요. 중간쯤에 제가 한양대학교 근처에 이제 현명체육관을 건투 다녔었는데 집에다 말 안 하고 버스비 아껴가지고 이제 체육관비 되면서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근데 여기 성수동에 또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여기에 진짜 인분으로 배추밭 같은 거 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여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준공업지역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준공업지역은 허용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고층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 블록이 상당히 커요. 중공업적 블록이. 근데 그래서 지금 땅값이 1억이라고 평당.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는 이제 여기 성수동에 한 5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50억이에요. 땅값이. 근데도 뭐 쪼들리는 건 뭐 안 쪼들려요. 그 옆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말했던 체육관 도장 조카가 여기 살았어요. 이제 걔도 친구인데 지분이 8평이래요. 8평. 신혼생활 여기서 시작했는데 수십 년 살았지 돈을 못 벌어서 뭐 소고가게 망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건달 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근데 그 빌라에서는 8평인데 그때 얼마나 8평이가 쌌겠어요. 이 아파트가 막 이 빌라가 막 천 몇백만이나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이걸 재개발해서 보전받으니까 8억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저 성북동 가서 아파트 좋은 거 샀어요. 그렇게 비싸기가. 예? 그게 뭐예요? 중공업체가 허용된 되게 많아. 그럼 여기는 허용되는 걸 썼겠어요? 허용 안 되는 걸 썼겠어요? 안 되는 걸 썼다고 여기도 말했잖아요. 허용되는 걸 쓰려고 그러면 1000개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쓰는 게 쉽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는 거지. 그죠? 그냥 이걸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법에 있잖아. 건축물 용도가 뭐 이제 1000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되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쓰면 나머지는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딱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건폐율이 50% 그러면 이건 대통령령이 정한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줍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러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것들은 조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안동시 조례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연립주택은 공동택인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조례로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용주거지역의 토지가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어떤 의뢰인이 와서 혹시 이곳에 연립주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전용주거지역,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라서 여기 공반대로 단독만 되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안동시조를 찾아봐야 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요거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요거를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공부하는 사람 중에 요것만 계속 외우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제가 현실에 목격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례로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완전히 버리는 거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정도만 이제 공부해서 이걸로 이제 맞추려고 해보는데 이것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생을 또 외워야 돼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2종 여기까지는 2종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요. 이건 안 할 거고요. 뭐 나오는 거 안 할 거고 자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2종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유 음식점은 1종인데 일반 음식점은 2종이에요. 우리가 낮에 가서 먹는 소주를 판다. 그럼 일반 수용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또 추가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준주거지역 있고 이런데 허용되는 건축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 지금 공부했죠. 그리고 또 뭘 정한다고요? 건폐율 또 용적률 또 높이 여기 저층, 중층, 중고층 이런 말 했죠? 저층은 4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라는 주택이 무엇을 아파트라고 합니까? 예? 집합 건물?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5개층 이상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예요. 대구에 가면은 대구 아파트 있는데 4층짜리가 있어요. 그건 이 건축법 시행령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 일제시대 만들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서울에. 부산에 가면 부전 시장이 있는데 부전 아파트인데 3개층인데 1층은 또 시장입니다. 우리가 주택층수 2개밖에 안 돼. 근데도 아파트예요.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또 맞고요. 자, 우리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쓴 층수가 5개 이상인 거. 엄격하게는 5층 그러면 5번째 있는 층을 5층이라고 하는 거고 층수하면 5개 그래야 돼요. 사실은. 여기는 2층이잖아요. 그죠? 이 건물은 몇 개로 돼 있어요? 층수가? 제일 꼭대기 층이 몇 층입니까? 4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있습니까?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4층은 저 꼭대기 층을 4층이라고 하는 거고 이 건물의 층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 4층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인 것? 5개 이상인 것을 아파트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여 이제. 여기 저층 중심, 저층 주택, 이거 몇 개, 아까 몇 층이 하라고 했어요? 4개층이 하라고 했죠? 여기 아파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1 나오면 아파트가 안 됩니다. 자, 이제 2, 3, 준주거적 아파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위에 있는 거 다 내려간다고 했죠?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위에 있는 거 내려간다 했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되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가 안 돼요. 아파트, 그래, 아파하고 여기하고 뭐하고 제일 비슷할까요? 여기 상업적에? 아파 그랬어. 통증, 아파. 여기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아파서 안 되는지, 왜 그런지, 통증이 있어 안 되는지. 다른 데는 아파트가 되는데 어디만 안 돼요? 유통상업지역만 안 됩니다. 공업지역에서 되는 곳이 항구돼 있어요. 어디 됩니까? 여기 되는 거죠, 심적으로.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아파트. 여기에는 안 됩니다. 준주거적은 그래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공장을 묘지 위에다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예? 묘지 위에다 공장을 지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묘지와 위락시설은 안 됩니다. 위가 2개 있는데, 위험물 저장시설과 위락시설과 뭐가 안 되겠어요? 공업지이니까. 위락시설이 안 됩니다. 위험물은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묘지 위 했지만 이 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고, 위락시설. 위락시설 안 됩니다. 묘지 위는 안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버리는 거고, 찍는 거고요. 상식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찍으세요, 그냥. 찾으려고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지워지고 한 3개가 후보가 남는데 꼭 틀린 걸 찾게 됩니다. 확률이 더 떨어져요, 이제. 그냥 찍으면 5분의 1. 근데 여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찾으세요. 그럼 찾으려고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가면서 하고 강의할 때 시험,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때 한번 암기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축의 틀만 이해를 하고요. 외우를 하지 말고. 자연환경 보전적이 제일 제한이 많아요. 그럼 허용되는 걸 썼겠어요? 허용 안 되는 걸 썼겠어요? 법에. 허용되는 걸 써야지. 허용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려면 하루 날 세야 돼. 안 되는 거 말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되는 거 말해주면 되죠. 이거 3장 모으면 뭔지 아세요? 파투할 때? 이거 3장 모으면 고수도에서 뭐라고 하는데? 빨간 거 가운데 띠그러진 거 3장 모으면 초단이라고 하잖아요. 초단 옆에 뭐가 그려졌어요? 쌀이나무하고 난초가 그려졌어요. 쌀이나무하고 난초는 어디에 많이 자라요? 자연환경 보전지에 자라겠죠? 그래서 초단할 수 있어요, 초단. 초등학교와 농어와 단독주택은 할 수 있습니다. 농어와 단독주택인데 앞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하는 말은 붙어 있는데 그건 무시해야 되겠죠? 설마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단독주택이라고 하겠어, 시험에서? 맞는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단독주택, 이거만 기억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에 나왔고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정도 문제는 한 5문제 안쪽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데 써먹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초단을 못 외워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 도시군 계획 시설 어저께 공부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공부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여기에 있는 행위자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동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서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도서관을 건축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못해. 이거밖에 못하니까. 도서관은 초등학교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군계획서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받지 않는다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거지로 외울 수 있겠지만 외우는 양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나랑 강의하기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알고 가는 게 많으니까 알고 가는 게. 그래서 시험 볼 때 아는 게 나왔네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분도 다른 교수님들 도시군계획서는 용도적인 행위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10번 100번 강의를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듣고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게 좀 도움 될 거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행위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 도서관 같은 거 예를 들어주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용도지역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공사 언제까지 한답니까? 이달 말까지요? 참아야 돼요. 저도 제가 학원이 근데 옆에 이사 가면서 앞에 있는 사무실이 확장을 했어요. 돈을 잘 버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근데
한 달 반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인데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해서 물건을 밖에서 안 만들어 와요. 현장에서 만들어 막. 뭐 기계톱 돌리고 막 뭐 때리고 뭐 커터 쏘고 다 지금은 그냥 다 밖에서 제품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서 공사하면서 만들더라고.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근데 제가 또 뭐 크게 말 못하는 게 저희 학원이 사실은 소음이 제일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리거든요. 교수님들이 열정적하니까 막 소리가 커요. 요건 좀 작은 편인데 이제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옆에 또 공사를 또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칸 떨어져 있어서 좀 그리고 끝났어요. 여기는 금방 끝났더라. 한 일주일이나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제가 또 소음을 써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애기로 봐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서는 안 되는 소리가 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뭐 전체를 해서 시끄럽지만 책을 볼 수 있는 게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말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도서관에 공부한 누가 떠든다 이러면 조금만 소음도 막 짜증이 나죠. 근데 그래서 용도 지역을 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64페이지 주거지역이 있고 그 밑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습니다. 일반주거는 전용주거는 1종과 2종이 있죠. 1종은 무슨 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여기는 뭘 요구합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좀 조용하고 쾌적한 건.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것도 보다는 더 뭘 추구합니까? 편리한 주거환경.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 나올 수 있고 학교론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1차 하시는 분들. 이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을 배치하게 합시다.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런 것들 저는 글자 한 글자로 줄이게 해서 미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상업 기능이 있고 상업 기능을 보완한다 그러면은 업무 기능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업무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업무 기능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뭐하러 글씨를 하나로 더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 보완한다 이렇게만 읽으면 되지. 업무 기능 나오면 당연한 거고 공업 기능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공업 지역도 상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공업에 상업, 주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업무 한 글자라도 뺐나 이 말이에요. 자, 주거 지역과 주거 기능, 업무 기능, 상업 기능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 지역. 자, 상업 지역 한 번만 읽을 겁니다. 이제 제 요약집에는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옆에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업무 기능 확충을 해서 필요하다.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담당한다. 유통 상업 지역은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근린 상업은요. 근린 지역의 일용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혹시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 쉬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상식적인 것들이 지문이 나왔는데 공법은 상식적인 지문은 안 나옵니다. 한 톨도 없어요. 한 톨도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 자, 전용공업은 무슨 공업을 담당했죠? 공해성 공업, 종합공업, 공해성 공업, 그리고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 지역은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경공업에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단어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녹지지역에서 여기 보전 녹지지역은 얘하고 비슷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려한 명승풍경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전이니까 이용보다는 보전하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는 얘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산물, 임산물, 농산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는 농경지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 중에 보전, 생산, 계획 중에 뭐가 개발 가능성이 제일 열려 있어요? 계획관리. 그러니까 땅을 만약에 상속받게 됐어.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빨리 뭘 찍어야 돼요? 계획관리. 제가 여기는 얘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그럼 무슨 땅이 제일 좋아요? 녹지 중에. 자연 녹지입니다. 분명히 강의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호생자리 외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자, 그리고 그렇게 알면 나중에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이 녹관, 농자 이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래도 가능성이 열리는 게 제일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두 번째 이거예요. 그리고 얘인데 얘는 까먹어도 돼. 왜냐면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건 나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관리, 자연 녹지. 근데 이거 자연이란 말이 붙으니까 얘하고 얘를 착각해서 그래서 여기서 개발이 잘 안 되는 거 뭡니까? 그럼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걸 하면 안 되고 요걸 찾아야 돼. 보전이 뭐예요? 보전, 보호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길이 보전하세요 그러잖아. 맞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음 주에 오면 까먹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뭘 보전한 거예요? 두뇌를 보전하는 거야. 머리를 보전한 거야. 머리를 보전한 거야. 이용을 안 하고 보전만 하는 거야, 머리를. 머리는 뭘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 이용. 근데 보전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말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건 뭘로 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어떻게 하죠? 가서 뭐 해야 돼? 기초조사, 의견 정치, 협의, 심의. 무시하죠? 네. 바다를 메웠는데,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를 바다를 메웠는데 왜 메웠는가 보니까 택지를 조성하려고 메웠대. 택지. 바다를 메웠으면, 자, 학개론에 토지의 부증성이라는 거 있습니까? 토지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근데 경제적 용법으로는 늘어날 수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죠? 바다의 밑에 잠겨있던 토지를 택지로 해서 택지가 늘어날 수 있죠? 부증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땅이 생겼다고 합시다.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부증성 맞아요.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온 거지. 근데 이제 새로운 땅이 생겼어요. 새로운 땅. 근데 그러면 이거 용도지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잘 봐요. 바다를 매립한 경우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성격이 같으면 도시군관리 결정자 필요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주거지역이 되겠지. 성격이 같으니까.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농경지를 조성하려고 메웠어. 그러면 매립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매립 준공 인가가 있으면 이 말 하는데 그 말까지 기억 안 해도 되니까. 자, 매립 공사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틀린 말이지만 매립 준공 인가가 끝나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요. 근데 이제 고시는 안 했으니까 이제 고시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걸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내가 답답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거든, 이것은. 근데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어려워. 이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 고시는 안 했으니까 고시해야 됩니다. 지역되면 고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요거 포인트가 이건데 그걸 하고 있어. 나는 이걸 100번 하지 이걸 한 번도 안 해. 이런 것들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한 2번, 3번 나왔어요, 지문에. 답이 아니야, 근데 그래야.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한 강사들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여기는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했으니까 고시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30년 동안 한 번,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40개의 문제면은 200개 지문 아니에요. 6,000개 지문 중에서 2번 나온 거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 어려운 건데 되게. 그러니까 거리는 정치 팔리니까 요걸 까먹어, 요거를. 다시 고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 나올 수 있지만 걔네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져서 지붕을 때리는 경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안 나왔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있었겠지. 자동차가 생긴 지가 몇백 년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가면 돼, 안 돼요? 혹시 별똥별이 떨어지면 어쩌지? 쳐다보면 돼, 안 돼? 하늘 쳐다보고 가면 돼, 안 돼? 운전할 때. 안 되잖아요. 그죠? 뒤에서 누가 자동차로 때려 박을 수 있지만 뒤를 쳐다보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듯이. 이런 거 한번 나온다고 해서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앞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공유수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과 성격이 같아요.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말들을 살짝 바꾸는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겠고. 그죠? 그럼 한번 이거 거쳐봅시다. 여기 택지를 조성했는데 기초조사를 해보면은 주택 주거지역으로 정하는데 마땅할까요? 못 마땅할까요? 마땅하겠지. 택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농경지라면 농산인데 적합하겠죠. 자, 의견을 들어봤어. 의견을 들었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명씩. 돌돌이 같은 애들. 근데 그 사람들 의견은 반영 안 해도 돼. 여기서 의견은 정당할 때 반영하는 거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지, 타당성 없는 거 반영 안 해요. 가끔 돌돌이, 내가 이제 앞으로 돌돌이라고 하는데, 돌돌이가 뭐냐면, 똘을 나누면 돌과 돌로 구성되어 있어. 맞아요? 이걸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든 아이야. 얘가 만든 아이. 돌돌이는 똘이 만든 아이예요. 이렇게. 내가 강의하면서 이거 말 못하니까 이제 돌돌이야. 얘가 얘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돌돌이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할 수 있지만 그건 반영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협의했어. 또 이걸 뭐 관계기관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겠죠. 심해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주거적 적당합니다 하겠지. 통과될 거거든요. 뭐하러 쓸데없는 짓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농경지를 조성한대. 농경지. 기초조사 해보니까 농경지로 적합하지. 농림적으로. 의견을 들었더니 주민들이 야 동풍우연 농약이 다 날라올 텐데 왜 여기다 하느냐 해가지고 반대할 수 있잖아. 명분이잖아요. 이건 돌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다를 때는 무조건 용도적을 못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절차를 거치라 이 말입니다. 거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지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런 경우도 거쳐야 되겠죠. 한쪽은 같은데 한쪽은 달라. 이럴 때도 해야 되겠죠. 언제만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을 때. 이때만 안 한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다를 때가 있다고. 다를 때. 그러면 이제 바다를 메웠는데 얘하고 다르면은 용도지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개발해야 가장 불리한 걸 감수하면서 개발해야겠어. 그럼 여기다 여기 바다 메웠는데 용도지역 안 정해졌는데 여기다 백화점 같은 거 지으면 돼요? 용도지역을 정해준 다음에 개발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하려면 불리한 걸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여기 여기 주거지역인데 농경지를 조성했대.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개발은 내가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가장 불리한 걸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고. 여기서 가장 불리한 게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다. 요거만 나오고 이제 간평 문제가 우리 시험보다 훨씬 쉬운데 관계업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간평 강의하는 애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를 따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 문제 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엉뚱한 문제를 따와서 내가 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과 전혀 상관없게 되는데 간평에서는 이럽니다.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검표를 적용할 때는 20%가 적용된다. 이게 20%거든요. 이렇게는 내는 거죠. 간평에서는. 되게 쉬워요. 10년 동안 이 말만 계속 나와. 얘네들. 우리는 말을 자꾸 바꾸는데. 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물론 이거 나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요? 용도적 안정해졌을 때는 자연환경 보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여기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택지 개발지구가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전원 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전원 이것은 이제 전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정 고시가 되면 여기가 도시가 아니고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시가 되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도시로 바뀌어요. 기초조사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여기는 고시가 있고 아까 여기는 고시가 없다고 해서 그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걸 강의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개사법을 강의에다 공법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그냥 놔둬가지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산업단지라면 농촌보다는 도시가 어울리겠죠? 여기에서 이거 지정할 때 다 검토했어요.
기초사업하고 관계기관 협의해서 산업단지 지정한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는 더더군다나 도시겠죠? 전기 만드는 것,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들 도시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수력발전소만을 건설할 때는 도시로 안 봅니다. 영화 보더라도 댐 있잖아, 댐. 댐 주변에 사람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수력발전소는 아니고요. 산업단지에는 무슨 산업단지 이런 말이 붙은 게 있고, 준산업단지라는 게 있고,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도시가 안 되는데, 일단 농공단지는 도시가 안 됩니다. 농치장, 농촌이에요, 그냥. 그리고 준산업단지, 얘도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더라도 다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산업단지 붙은 뭐예요? 도시. 이제 준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준한다는 것은 같다는 건 아니죠. 준한다는 말은 약간 못 미치는 것들을 준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기 준공업지역은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공업지역에는 못 미치잖아.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을 한 겁니다. 자, 준산업단지, 농공단지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가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부산항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이제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바다. 여기는 바다죠? 공유수면이죠? 공유수면.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으로서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육지 부분은 최소한 도시여야 돼. 자,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이 어디에 연접해 있을 때 도시에 연접해 있으면 그 공유수면, 바다 부분도 도시가 돼요. 바다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그럼 초단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고깃배가 드나들려면 여기다 등대도 설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방이라든가 배를 대기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어. 바다를. 자,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바다는 도시다. 이걸 하면 전에 맞췄는데 그거 갖고 안 되고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바다가? 도시 지역에 붙어 있을 때만 도시가 돼요. 그래서 자,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도시지역에 붙어 있는 바다만 도시가 돼요. 그거 하나 체크하고. 그래서 여기는 앞대가리 이것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에 연접한 것만 도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준산업단지, 농공단지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 이거 이제 하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볼게요. 지금 도시가 된다고 했지 뭐가 된다고 안 했죠? 도시 중에 무엇이 된다는 말 안 했잖아. 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안동시의 어떤 관리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했대. 그럼 도시 중에 뭐가 됐다고 말 안 했죠?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유리한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그럼 이제 무엇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어요? 무엇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네? 저기서 이제 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이쪽으로. 저 잠깐 멀리고. 좀이라도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그럼. 그래요.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는데, 무엇으로 아직 세분 안 됐죠? 도시로만 됐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여기 땅을 가지고 있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찾아보라. 제일 불리한 게 뭐냐고요. 아니, 도시로 됐다니까 왜 또 자연환경이었잖아. 도시는 됐잖아, 도시는. 도시는 됐는데, 아까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여기 도시가 됐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제일 불리한 건 찾아야지. 어디예요? 네? 보전녹지. 그때 자연녹지를 찾으면 안 된다고. 보전녹지를 찾아야지. 일단, 고등학교 들어갔잖아. 고등학교에서 1학년이 되는 거지. 여기는 학교 안 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으면 거기서 그래도 제일 낮은 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중학교를 들어갔어. 중학교에서 제일 낮은 거. 무슨 관리죠? 보전관리죠. 그러니까 관리적이 정해졌는데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관리 준해서 개발할 수 있고, 도시는 됐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눠지고 도시만 됐대. 도시만. 그러면은 여기 가장 불리한 거 어디? 보전녹지 준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용도지역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제일 불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준해서 개발할 수 있다.
자, 뒤에서 이제 또 나올 텐데 그때는 요거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하루는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기억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체크할 때 또 복습하는 거예요. 저랑 다시 예습했다고 치고 복습한다고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관리, 자연녹지. 자연녹지 읽어봅시다. 도시적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하는 말 있죠?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제 친구가 중개사를 수십 년 했는데 보전녹지 지역은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만큼 땅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보전녹지 한 번도 없대 자기가. 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안 팔리는 거죠. 자, 자연녹지는요 자주 거래합니다. 꽤 좋은 땅이에요. 자연녹지는. 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시간 되면 눈으로 실게 한번 보시고. 자, 66페이지. 용도지역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국으로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국으로 하는데 안동시장은 용도지역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도시장까지만 도시군 관리 결정권이 있어요. 안동시장이 하는 건 뭐밖에 못한다고요? 지구단위밖에 못합니다. 지구단위. 자, 원칙.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기본계획, 광역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 관리계획. 누구까지 결정권이 있어요? 대도시시장. 안동시장은 입안만 해서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어제 공부하는 거니까 또 까먹었다 했지만 생각나죠? 다시 한번 들으면은. 자, 66페이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으면 택지를 조성했는데 마침 이웃하고 있는 땅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런 경우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 빠졌다고 해서 자꾸 그걸 트집다면 강사도 있고 모의고사를 되는데 절대 생각하지 말고 같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되겠죠?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두 번씩 더 자꾸 말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 그 문장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글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 요약정문에서 포보다는 문장을 완성 형태로 많이 써놓습니다. 자꾸 읽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에 도시로 보는 거. 1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디에 연접해 있다고요?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 연접한 공유수면. 또 무슨 단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또 하나 뭐 있죠? 전기 만든 거? 전원개발구역.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아닌 것들. 수력발시 너무 쉬우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무슨 단지? 준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가 아닙니다. 준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가 아니다. 자, 여기에서 뭐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택지하자. 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대. 해제를 해제하면 관리지역이 도시가 됐는데, 도시로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관리적으로 환원해야 되겠어요? 환원해야 됩니다.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도시공관리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자동적으로 과거로 환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지구라든가 구역하는 말들은 그 사업을 하는 곳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말하는 거지. 끝나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돼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되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경우에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당연히 그냥 도시가 있는 거죠, 이제. 혹시 필요 없어서 해제했습니다. 필요 없어 해제해서 과거로 환원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따라서 도시화 됐을 때 도시에서 허용되는 그런 용도의 개발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 공사에 착수했어. 그럼 때려 부숴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요? 계속할 수 있다. 됐죠? 어제 한 거 이해할 수 있잖아, 이제. 근데 욕하는 데만 두 군데 있었죠. 여기하고 상관없이. 요건 이제 다른 말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시 하는 게 있었습니다는. 이런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읽어드리겠고, 하나 더. 관리 지역에서 얘는 예비군이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예비군입니다. 육군이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이제.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고시됐대요. 농업진흥지역.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 뭐하고 관련되겠어요, 저 위에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하고. 농림이겠죠? 여기 네 개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개 중에 대답하시면 돼요. 농림도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것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상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됐던 것들을 다시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보전산지, 산지로 보전합시다 이 말이죠. 자, 이때는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산지가 얘가 아주 수려한 명승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산지가 있으면 관리지역에 다시 그것을 더 보호하려고 보전산지로 지정했어. 그러면 얘가 될 것이고, 산지 중에 명승 풍경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산은 보잘것없지만 나무를 잘 심어서 무슨 용도로? 임업 용도로 심어져 있는 나무 산지도 보전산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알아요? 지정한 사람이 알겠지. 이건지 이건지.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지정하면서 자, 보전산지가 될 때는 지정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으세요? 틀렸어요? 틀렸다 이거지 이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67페이지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맞는데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해군일 수도 있고 공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보전산지를. 양고를 한번 용도지기 환원.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거 말고 그냥 중단돼서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럼 과거 용도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근데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도시로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아시고. 그런데 해제되기 전에 잽싸게 공사에 착수한 사람이 있대. 그만둬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요? 계속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됐고. 그게 양과로 4번이고요. 자, 어제 공부한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해하셨으니까 대답을 다 잘 하신 겁니다. 68페이지.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돼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까지 가능한데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40명이 살 수 있어. 푹직푹직해. 양호하고 쾌적한 것을 깨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뭐는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은 안 됩니다. 근데 참고삼아 조례로서 다가구를 허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연립과 다세대도 허용할 수 있어. 조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동시초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할 때는 조례를 확인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 근린 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 작은 것들만 되는 건데 일종 근생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용해야 된다고 했죠? 대화를 하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대화를 하면 시끄럽죠? 아동들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건요. 아동들 다 쫓아내야 돼. 아동, 가, 구, 대화 하면 안 돼. 아동복지센터나 다가구주택이나 대피소나 공중화장실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재미삼아 했는데 필요 없어. 이거 해도 별로 도움 안 돼. 그냥 다가구면 안 된다. 이거만 하세요. 그냥. 말은 되잖아요. 조용히 해야 되니까 아동들 다 쫓아내고 다가구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은 되는데 필요 없어요. 이거 외워봐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추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냥 다가구 안 된다. 이것만 그냥 다가구 안 된다. 아파트 세야 안 돼요. 안 된다. 연립 다세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이게 훨씬 더 돌아요. 이 정도. 자, 단독세 일종 근린 생활서. 그 밑에 있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외울 수 없어요. 이제. 물론 대피소하고 공중화장실이 나오면 그걸 딱 답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70페이지.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세 된다고 했죠? 공동주택 아파트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일종 근린 생활시설 됩니다. 여기서 뭐 아동 다가구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다 됩니다. 그리고 조례로서 추가할 수 있는 거 이거 보지 말고요. 그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뭐가 되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일종 근생 위에서 다 떠 내려받았어요. 그리고 편리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여기는 타가수도 있고 타가수는 노유자시설. 유자,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타가수는 노유자. 유치원은 뭔가요?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동로다가 뭡니까? 노유자시설.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시설 그러는데 노유자시설. 대학은 안 됩니다. 대학은 노인대학 말고는 안 돼요. 고등학교까지만 됩니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이 노유자인지 교육시설인지 이거 물어보지 않지만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돼야 안 돼요? 일종은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조례는 보지 말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당연히 아파트 되겠죠? 여기부터는.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일종근생, 노유자시설. 그리고 뭐가 들어가서 하나 더?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보세요. 일종은 저층이라고 있죠? 저층. 종교시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은 곳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에는 종교시설 돼야 안 돼요. 밤에 보면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고층에만 된다. 3종은 똑같습니다. 2종하고 따로 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하나씩 더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뭐가 나오면 1종근생, 2종근생이 들어가 있는 것들 됩니다. 이제 그걸 맞추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닌데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절반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절반. 다른 거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 이거는 이제 시험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법 체계를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개공이 됐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종도 똑같습니다. 2종하고 뭐야? 왜 종교시설 그렇죠? 종교시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안 되는 거를 전에 좀 했었는데 이거는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잘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버리고 쭉쭉 다 버리고 이제 묘지 위에 공장 안 된다라든가 자연환경보전형은 초단만 된다라든가 이런 정도만 그냥 쉬운 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고 그냥 쉬우니까 보는 겁니다. 그 정도. 다른 것들은 그저 알고. 여기 이제 이거가 문제가 한 3년에 2번 정도 나와요. 그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보고서 넘어간다. 자, 85페이지. 85페이지 이제 건폐율 봅니다. 건폐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 땅을 덮을 수 있는 면적 비율이라고 있죠. 근데 땅이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하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는데 건폐율은 공부는 이제 건축부에 가서 따로 합니다. 이 정도만 보고 자, 그냥 보면 건대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 이거 계산하는 것은 건축부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연면적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따로 공부해야 돼요.
연대인데, 이거는 연대, 연면적.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에 가서 뒤져봤어요. 연대가 건대보다 분명히 넓더라고. 연대가, 그지? 용적률이 더 크죠?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더 크겠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규제가 되어 있는가? 86페이지에 줄 안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86페이지에 맨 밑에 양관 1번을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6페이지 맨 밑에 양괄 1번. 양괄 1번에 두 번째 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줄 안 그어세요.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서 무슨 말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 별별 시군 조례로 정한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법률이 여기다가 건폐율 주거지역은 70%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해졌어. 건폐율을. 여기 법률이 정한 것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법률에서 직접 건폐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얘네들은 누가 만들어서? 대통령이 만들었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래서 얘는 50%, 60, 50, 70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외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개공이 되면 뭘 쳐다봐야 돼요? 안동시 조례를 봐야 된다고. 조례를 정한다. 위에 있는 법이 상한선을 정해주면 아래에 있는 법은 그걸 초과하면 안 되죠? 얘가 상위 규범이니까.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법체계가. 그리고 상업지역은 90%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0, 80, 90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은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공업지역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70. 이거는 녹지지역은 20% 범위 20. 관리지역은 법에서 얘네들 알려줬으니까 얘도 법에서 20, 40. 법에 있으니까 20. 자. 건폐율을 외워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거 했으니까 건폐율 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용 주거지역.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 이사 가서 서울에 좀 살았는데, 전주는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양반. 그래서 양쪽 반 나눴더니 얼마요?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주거지역 할 때는 50, 60, 70.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져요. 얼마로? 50. 상업지역 어떻게 외웠죠? 근, 통, 일, 중 그랬죠? 70, 80, 80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얘는 90입니다. 공업지역은 우리는 대화가 통하겠네요. 저희하고는 젊은 애들이 많아서 007 그럼 몰라 무슨 말이지? 007 모르는 애들 많아요. 젊은 애들은. 007은 다 아시죠? 007 왜 했죠? 공업지역은 70. 나머지는 20. 우리나라는 몇 계절입니까? 몇 계절이 몇 개야 우리나라의 계절? 4계절. 그래서 4계절 계획관리지역만 40이고 나머지는 20입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4계절이 거짓말 같아요. 눈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고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부산에서 좀 살았는데 제가 겨울에 눈이 오면요 교통 대란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거제도 강의를 나가는데 거제 원장한테 그랬어요. 혹시 눈 오면은 지각할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눈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 눈이 안 와요. 가지고 이제 조금씩 더럽지만 비듬 날리듯이 떨어지면 막 연인들끼리 난리 나요. 야, 눈 온다 그러면서 막 난리 나는데 부산에서 조금 아무튼 눈이 이만큼만 보이면은 막 눈 온다고 천문 왔다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데는 눈이 온 것도 아닌데 그래요. 이제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눈이 한번 꽤 왔대요. 5cm가 쌓였는데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교통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택시 기사님 그래 저거 그날 차이가 60만 원 벌었대요. 버스가 안 다녀. 눈 오면은. 못 다니 사고 나니까. 그리고 눈길 운전을 못해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도 다 들어가고 택시도 전부 들어오란다 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눈치가 빨라갖고 그날 택시 운행하면서 막 어디 갈 때 막 3배, 4배씩 받고 사람 다 태워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래도 몇 계절입니까? 4계절. 여담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거제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있는 학원이에요. 지금 제가 파주 원장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 시작해서 제일 북쪽에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죠.